는 x, z를 입력하면 절대좌표를 인식을 해요. 여기 시인선반 이해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인식. 그 다음에 상대좌표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u, w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상대로 인식을 해요. 누가? CNC 선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여기 현재 UW가 들어간 거예요. U라는 거는 뭐를 뜻하냐? X축을 뜻하는 X축. X축 방향으로 얼마. 그 다음에 W라는 거는 Z축 방향으로 얼마. 그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지. 요 내용 때문에. 그래서 U와 W에다가 이제 뭘 줘야 되냐? 정삭 여유량을 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뭐 0.5씩 주는 분도 있고요. 0.5, 0.5. 이걸 너무 작게 주면은 정삭이, 그러니까 뭐 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수 맞추기 어렵다나 해서 그 크게 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얼마를 주냐면 0.4, 0.2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U는 0.4, W 0.2. 그러니까 실제로 깎았을 때 이만큼 여유량을 남기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질문 들어와야 돼요. 어떤 질문 들어오냐면 왜 U는 0.4고 W 0.2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기자. 근데 U는 알다시피 이건 직경값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직경값. U는. 자, 아까 U 있죠? 요건 아까 반경값이라고 해서 그죠? 얘는 반경값이고요. 이 두 개는. 그래서 얘는 실제로 곱하기 2에서 깎여 나가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U 값은 요거는 직경값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실제로 깎이는 건 0.2씩 깎이는 거예요. 0.2씩.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냐? 황삭을 하고 나서 정삭 여유량을 남기게 되면 이렇게 남는데 이렇게 남아요. 덜깎여서. 그러면은 여기도 0.2가 남는 거고요. 여기도 0.2가 남는 거고 여기도 0.2가 남는 거예요. 이 방식이. 그러면 한축 방향, 즉 편방향으로는 다 0.1씩 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직경이잖아요. 그죠? 직경 묶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0.4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0.2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뭐 특별히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G71, P10, Q20, U 0.4 정상 여유랑 W 0.2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F 값은 얼마라고 했어요? F 값은 0.2 이렇게 해서 설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게 그 53페이지에 있는 G71 내외경 황삭 사이클 그 절삭 조건 5가지 필요 조건에 대한 설명을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붙여야 되겠죠? 어디다 붙이냐? 우리가 짰던 그 프로그램에 갖다 붙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짰던 프로그램 여기에 된다는 것이죠. 요거 여기다 갖다 붙여놓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다 붙이냐면 이 N10번 있죠? N10번 즉 그 공부 이동 경로의 첫 번째 시작 위치 그 위에다가 붙여놓게 해주시면 돼요. 카피가 안 됐네 제대로. 다시 요거를 드래그 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쭉 올려가지고 N10번 위에다가 붙여놓게 해주시면 위치는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CNC 선반에서 우리 교재 70페이지에 있는 요 도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도면을 실제로 CNC 선반에서 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제 황삭 설명을 마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 이틀, 앞으로 2, 3주는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황삭인데, 이 황삭 짜는 연습을 대략 2주에 3주까지는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뭐 정삭, 홈, 나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습하고, 그 다음 짬나면 내경 프로그램까지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 뭐가 또 빠졌냐면 이게 지금 여기를 깎는다는 거는 다 설명이 끝났어요. 왜냐면 G71로. 근데 문제는
황삭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 하는 건 안 나왔어요. 황삭을 어디서부터 할 거야? 황삭이 끝나는 경계선은 알려줬는데 여기까지면 황삭하면 되는 거 아니냐까지는 이제 시인 선발은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황삭을 시작할 거냐는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현재 공구가 여기 있잖아요. 처음에 기계 원점 복귀 위치 또는 안전거리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집어넣고 돌려버리면 여기서부터 황삭 시작해요. 쭉 허공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여기 직경에 맞춰서 이렇게 슬슬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제조업에서 시간은 돈이다. 우리 사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CA 선반 돌리라고 했더니만 공구가 허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제일 싫어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요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없애고 얘를 최대한 이 근사치로 옮겨주셔야 돼요. 근사치로 옮겨. 그러면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냐? 당연히 이 재료보다는 큰 위치로 안정을 띄운 위치에 옮겨놔야겠죠. 그러면 아까 도면상에 봤을 때 치수가 얼마였어요? 치수가 파이는 65였잖아요. 그죠? 파이는 65짜리고 길이는 무시하세요. 왜냐면 길이는 어차피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점에서 안정거리만 띄워주면 되는 거예요. 길이는 그러면 되고 다만 얘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파이 65에 안정거리 띄워서 x는 69까지 먼저 공구를 당겨주셔야 돼요. 안정거리 띄워 당기고 그럼 여기까지 오겠죠. 1차적으로 공구가. 그 다음에 z값도 우리 안정거리 띄웠죠. 얼마 띄웠어요? 안정거리 10mm 또는 2mm 둘 중에 띄웠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거기에 맞춰서 여기 그러니까 x는 69에 z는 2로 해서 얘를 일로 당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황삭 사이클을 돌리면 허공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추가돼야겠죠? 뭐가 추가되냐? 회전수를 돌려주고, 그러니까 재료를 돌려주고, 여기에다가 G00 빨리빨리 어디로 가냐? X는 69, Z는 2점으로 공구를 불러옵니다. 여기는 뭘 뜻하냐? 황삭 시작 위치다. 얘를 잘 해주셔야지, 이걸 잘 조절해 주셔야지 허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나중에 사장님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이제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 짠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그 밑에 있는 도면이 아까 했던 거 그거를 다시 한번 요 스타일로 바꾸고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요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깎아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여기에 좀 저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 잘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30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한번 더 짜는 걸로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또 한번 반복할까요? 여러분들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자, 먼저 도면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점 찾기, 그 다음에 선의 끝점 찾기, 그 다음 좌표값 구하기, 그 다음에 NC 프로그램 작성, 요 순서대로 가셔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짤 때는 작성 순서가 있죠. 작성 순서는 첫 번째가 재료 설치, 그 다음 두 번째가 공구 설치, 그 다음 공구 호출, 그 다음 재료 회전, 그 다음 공구 이동, 이 순서에 맞춰서 이제 작성한다고 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 도면을 보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가공 공정 설계를 잘 세우셔야 된다. 특히 재료 설치할 때 도면에 있는 걸 이걸 다 프로그램 짜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서 어느 경계선을 딱 거가지고 내가 작업을 할 때 어느 부분 먼저 깎고 그 다음에 돌려 물어서 깎겠다. 그런 가공 공정 설계를 세우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가 여기쯤 물려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쯤에 끝나셔야 되겠죠. 위치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짜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까지만 프로그램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여기를 못따기를 하나 주세요. 못따기. 여러분 혹시 못따기 모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못따기라는 거는 그 제품을 깎았을 때 이렇게 직각으로 깎게 되면 여기 벌하고 해서 찌꺼기가 생겨요. 찌꺼기. 이 벌하는 찌꺼기는 되게 위험한 게, 이게 재질이 연하면은 사람 손가락을 안 다치게 하는데, 이런 쇳덩어리가 버가 있으면은 거의 면도칼 수준으로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를 손으로 자꾸 문지르면요, 여기 다 이게 손에 그 스크라치라고 해야 되나요? 막 흠집이 막 파여요. 막 찰가상만 칼에 베인 것 마냥. 그래서 이 선반이라든지 이런 기계 계통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 손가락을 보면 손에 지문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모서리에 다 살점이 날아가가지고 그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또는 뭐 조립할 때도 조립이 안 돼요. 이 직각으로 깎았을 때 이 모서리에 버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 못따기라는 걸 해요. 여기에 이제 못따기를 할 건데, 이 못따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따기라는 거는 C라고 표현하고요. C, C2든 뭐 C3 이렇게 표현하고요. 앞에 챔퍼의 약자입니다. C. 그 다음에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삼각형 구조고요. 생긴 거는 삼각형 구조고, 다만 각도가 45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45도.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직각인데 여기에 꼭지점이 하나 생겨가지고 깎여 나가는 거예요. 깎여 나가는데 요 각도가 45도를 이루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같아야지만 이걸 C2라고 표현합니다. 45도의 거리가 같아야 C2 또는 3mm가 되면 C3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주의할 점은 못따기와 테이퍼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못따기라고 하는 거고 C로 표현하기 맞고, 테이퍼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각도가 45도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못따기라고 칭하시면 안 돼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시도 자주 해요. 다 못따기래 다. 테이퍼 못따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항상 45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요 값 구할 때 X값 구할 때 많이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이 2mm면 반대쪽 2mm가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기가 파이가 40이다. 여기 외경이. 그럼 얘를 구하려면 40에서 2를 빼요. 40에서 4를 빼요. 이게 직경이 40이에요. 한쪽 방향 2mm예요. 그럼 여기가 2mm면 반대쪽에도 2가 있죠. 구하면 얼마예요? 4를 빼주는 거예요. 2를 빼주시면 안 됩니다. 못따기 그림 헷갈려요. 왜냐면 이 C로 표현해야 돼. C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못따기 C2를 넣을 거예요. C2로 형상을 바꿀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창조적 설계라고 한다고 아까 얘기해 드렸고, 남이 그려놓은 거를 부분 수정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걸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쪽 가공 쪽에 계시다 보면. 여기를 깎아내는 거 이렇게 깎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C2, 즉 여기 못따기의 시작점 값이 그러니까 2mm만큼 빼는 게 아니라 토탈 4를 빼서 구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50이잖아요, 그죠? 50에 4를 빼면 여기 위치는 x는 4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따기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추가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시다, 이제. 자, 먼저 알파벳 5의 숫자 4자리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주소 달아줍니다. 주소는 교재 걸 이용해 볼까요? 페이지 70페이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환경 설정 G4, 17, 54 두 개만 넣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부 선택,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당연히 황삭 바이트가 되는 거죠. 황삭 공구, 황삭 바이트. 그 다음에 주축 최대 회전수 G50, S는 2000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주소 결정 제어 G96, S는 100, N03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황삭 시작 위치,
황삭 시작 위치는 도면을 보셔야 된다. 도면에 지금 파이 50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구매는 55짜리 구매하셔야 되고, 그죠? 그러면 지공고, X는 59점, Z는 2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황삭 시작 위치. 그 다음에 G71 내외경 거친 가공 사이클. 먼저 U값 가공 깊이죠? 2mm 준다고 했고, 그다음에 R값 도피량 0.5 주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1차 끝낸 거죠. 그 다음에 G71 두 번째 블럭. 자, 먼저 P 공구 이동 경로 첫 번째 블럭 호출 10번으로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Q 공구 이동 경로 마지막 블럭 호출 20번으로 제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상 요율량 U 0.4 줘서 편방향 한쪽 방향으로 0.2mm씩 여유를 줄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Z축도 W 0.2를 줘서 똑같은 조건으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성속도 F는 0.2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완료를 시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공구 이동 경로 짜야 돼요. 요거 보고 짜는 거죠, 이제. 자, 먼저 N10번. 멀리 있는 공구를 불러와야 된다 해서 빨리빨리 G00. X는 0, Z는 2. 이렇게 해서 안전거리를 띄워주시고요. 현재 공구는 여기쯤 와 있는 거죠. 여기 위치. 그 다음 G01. Z는 0. 자, 원래 여기 F값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 F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모달입니다. F는 모달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생략해 주시고요. 생략.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붙입니다. 원점 위치 붙이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쉽죠. X는 30 안 변하죠. Z값 여기.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30 만큼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만큼 간 건데 여기 X는 40. 자, 40만큼 가는 이유는 절대좌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상대좌표로 하게 되면은 실제로 10이죠. 10mm만큼 가는 건데 절대좌표이기 때문에 X 40을 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거리값 5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C2의 시작점까지 올라가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해 줬죠. C2면은 얼마를 빼줘야 되냐? 4를 빼주셔야 돼요. 4. 왜냐면 위아래 합쳐가지고. 그러면은 50에서 4를 빼면 X는 46만큼 이제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못따기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못따기인데 못따기는 쉽게 말하면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대각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X는 50에 Z는 마이너스 52까지 가주시면 못따기 형상이 완료가 됩니다. Z값은 한쪽 방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mm가 맞고 X값은 한쪽으로 2mm 반대쪽으로 2mm에서 토탈 4mm만큼 이동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완료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죠? N20 블록의 끝. 그 다음에 X는 59까지 올라가 주시면 깔끔하게 끝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N공이 들어가나요? 자, 이제 N공이 들어가고 그 하나 블록 또 띄워놓고 또 설명 들어갈게요. 자, 먼저 마무리 지세요. 제가 또 이거 끝났는데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날 치고 이제 진도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짰고요. 기본 황삭 개념은 이런 식으로 짜주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바뀌는 거는 N10번부터 N20번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사이클 들어간 거고, 주의할 점은 이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명령어들 있잖아요. 사이클. 이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명령어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 이제 53페이지에 있는 그 G코드 1람표에 보시게 되면 G70부터 G94까지 해서 이 무슨 고정 사이클, 복합 고정 사이클에서 쭉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사이클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이클의 특징이 있어요. 사이클의 특징은 뭐냐, 시작점과 끝점이 위치가 같아요. 이게 이 사이클 명령어의 특징이에요. 그럼 그게 뭔 말이냐면, 처음에 사이클 시작 위치가 나중에 끝나는 위치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럼 여기 봤을 때 시작 위치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황삭 가공 사이클의 시작 위치거든요. 그러면 가공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 공구가 어디가 있냐? 여기가 있어요. 여기. 요 위치에서 딱 멈춰 있어요. 즉 여기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재료가 뭐 이렇게 뒤에는 좀 크겠죠. 그럼 가공이 다 끝나면은 여기쯤 멈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가깝게 붙어 있죠. 이게 가깝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뭐 어떤 여러분들 행동하기가 좀 제약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공구가 가까이 있으면은 확인하기도 불편하고, 아니면 제품을 빼고 싶은데 그냥 빼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황삭이 끝나고 나서, 또는 어떤 가공이 끝나고 나서는 무조건 이 공구를 뒤로 빼주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안전거리 확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안전거리 확보지만, 지금 얘기하는 안전거리 확보는 예를 들어서 뭐 제품 검사라든지 아니면 제품 교환 뭐 이럴 때 안전거리를 또 확보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공이 끝난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넣어 주셔야 돼요. 명령어를. 지공거 급속에서 빨리빨리 어차피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X는 뭐 150에 Z 150으로 해서 안전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제품 검사라든지 제품 교환할 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세요. 끝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끝. 나중에 이제 시뮬레이터를 한번 돌려보고 제품이 잘 나오나 안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 LCS CNC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참 좋은 게, 저희가 1층에 있는 장비랑 똑같아요. 뭐 컨트롤러라든지 기타 뭐 작업하는 방식이 똑같아서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육을, 아니 내가 장비를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순서는 먼저 기계 전원을 켜야 됩니다. 전원 켜는 방식은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화면 보세요. 여기 보면 NC ON이라고 있죠? 얘를 한번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 클릭. 전원 들어옵니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비상정지 해제해야 돼요. 비상정지 해제는 요 빨간색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요 그림자가 생기죠? 전체 그림자 안 생겼죠? 누르면 그림자 생겨요. 해제가 된 거고, 두 번 누를 수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림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밑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머신 레이디라고 있어요. 이게 유압 모터 돌아간다는 건데, 머신 레이디 눌러주면은 알람 해제가 돼요. 알람 해제가 다 된 겁니다 지금. 됐나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 문짝이요. 얘는 문짝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문짝 버튼 있거든요. 왼쪽 툴바에. 여기 보세요. 헷갈리시면. 얘를 누르면은요. 문짝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알람이 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문짝이 열려 있어서 그래요. 문짝 닫아주시고. 문짝 닫아주셔야 돼요. 연락하는 거 아닙니다. 문짝 닫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기계 원점 복귀라는 걸 해야 돼요. 기계 원점 복귀. 기계 원점 복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원점 복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컴퓨터 보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모드 선택이 있는데, 이 모드 선택의 왼쪽에 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Return to Reference Point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레퍼런스 리턴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ref.rtm 원점 기호 있고요. 확인되셨나요? 얘를 눌러주세요. 클릭.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클릭이 됐으면은 오른쪽 상단에 여기 원점 기호 있죠? 원점 기호 있고 여기 얘랑 요 X축과 Z축을 누르고 있어야 돼. 한번 쭉 누르고 계세요. 쭉 누르면 이제 움직일 거예요, 축이. 불이 들어올 때까지 누르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끝나면 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왔죠? 그 다음 Z축도 누르고 있으면 불 들어올 거예요. 녹색 불 들어와요, 녹색 불. 여기 불이 들어와요. 안 되시는 분 옆선 도움 받으세요. 되셨어요? 되셨어요? 자,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기본적인 작업 방법은 끝난 거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다 입력을 할 건데, 프로그램 입력하는 방법은 다시 워드로 쳐서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전에 저장한 거 불러오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워드 작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손글씨 쓰신 것 같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마 워드 작업을 같이 저랑 메모장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 메모장 불러오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워드 작업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랑 같이 타이핑 쳐서 입력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모장에 저장하신 분들은 그 메모장을 잘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위치를. 그 메모장, 아까 프롬프트 한 거 있죠? 그걸 잘 저장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먼저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를 하자면, 자, 먼저 여기 에디트라는 모드가 있어요. 에디트, EDIT 모드. 이 EDIT 모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에디트. 눌렀죠? 누르셨죠? 그 다음에 PROG 버튼이 여기 있어요. PROG 버튼. 여기 킵판에 있는 PROG 버튼. 누르셨나요? PROG 버튼. 자, 에디트 모드, PROG 버튼 눌러주시고, 이게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PROG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디렉토리라고 dir, 요 dir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dir 요거. 요 밑에 있는 흰색 버튼 눌러주시면 목록이 나와요. 프로그램 번호, 목록. 우리가 아까 배웠던 알파벳 5의 숫자 4자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나오죠. 자, 에디트 클릭, 프로그램 버튼 클릭, dir 클릭. 그러면 총 프로그램 목록이 나오고요. 현재 1번 현재 잡혀있네요. 1번. 알파벳 5의 숫자 1번. 다들 입력되어 있죠. 알파벳 5의 숫자 1번. 아마 입력이 돼 있는 걸로 이제 확인되는데, 이거를 지워야 돼요. 먼저. 지우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 알파벳 5의 숫자 1번을 입력하시고, 알파벳 5의 숫자 1번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델리트 키라고 있어요. 버튼 델리트 키. 델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돼요. 아마 1번 사라졌을 겁니다. 여기. 헷갈리시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에디트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버튼 눌러주시고, dir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dir 요거. 그 다음에 현재 프로그램 번호 1번 살아있죠? 살아있으면 알파벳 5의 숫자 1번 눌러주시고, 알파벳 5 눌러주시고, 숫자 1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델리트 키 눌러주시면 삭제가 돼요. 삭제가 됐으면 다시 알파벳 5의 숫자 1번 다시 누르세요. 알파벳 5의 숫자 1번 다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서트 키라고 해서 델리트 키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인서트라고 써있는 키를 눌러주시면 이게 프로그램 생성이 됩니다. 깨끗하게 새로 시작된 거죠. 그 상태에서, 자, 나는 아까 메모장에 워드 작업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키보드를 이용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 입력해 주셔야 되고, 나는 아까 메모장에 저장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여기 파일 열기, 파일 열기라고 있어요. 버튼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왼쪽 툴바에 두 번째 파일 열기라고 있거든요. 파일 열기에 가셔가지고 아까 저장한 메모장을 불러오세요. 불러올 때는 모두 전체 파일이 전체 파일로 해서 불러와 주시면 돼요. 무슨 그 DIR이 없는 중인데. DIR은 밑에 요거 눌러주시고, 흰색 버튼. 텍스트는 안 하셨죠? 컴퓨터 안 하셨죠? 그러면 손으로 다시 입력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린 걸 하고, 다 하신 분들은 전체 파일로 해서 불러오세요. 저장한 거. 그러면은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서 저장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시 나는 프로그램을 아까 입력을 안 했다 하시는 분은 저랑 같이 프로그램 입력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 작업은
진행을 또 해야 되고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에디트 프로그램 dir 가셔가지고 똑같이 1번 지워줘야겠죠. 알파벳 5의 숫자 1번 지워주셔야 되고 델리트 키로. 그 다음에 다시 알파벳 5의 숫자 1번 눌러서 인서트 키로 다시 생성시켜 준 다음에, 자, 먼저 지금 알파벳 5의 숫자 4자리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화면에. 자, EOB 세미콜론 엔터 치시면은 그 다음 블록으로 넘어갑니다. 세미콜론 그 다음에 엔터. 이거 근데 키보드를 잘 다루셔야 돼. 키보드까지 안 되시면 힘드신데. 그 다음에는 이제 G40, G54, EOB 엔터 치셔가지고 명령어 집어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T0101 EOB 엔터, G50 S2000에 EOB 엔터, G96 S100에 N03 EOB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쫙쫙쫙 입력하시면 돼요. 쫙쫙쫙. 자, 지금 프로그램 혹시 입력 안 되시는 분들 입력하세요. 자,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이따 봐드리는 걸로 하고, 저도 먼저 프로그램을 좀 입력하겠습니다. 자, 입력하다가 틀리시면은요, 약간 좀 곤란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다가 이게 틀렸을 경우에는요, 델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지워줘요. 지워주고 다시 재입력하시면 됩니다. 재입력할 때는 커서를 왼쪽으로 좀 몰아주셔야 돼요. 한 번 정도는. 그래야지 재입력이 잘 됩니다. 그런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키보드 입력하는데 G를 하면 R 나오고 그러는데 왜 이러는 거야? Z 눌렀는데 R이 나와요? 요걸로 했어요. 지금 이걸로? 아니요. 키보드로. 키보드로 하면은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데 저도 한번 해볼게요. G71 U 2.R 0.5 저는 잘 나오는데 혹시 한글로 된 건 아니겠죠 지금? 네, 아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엔 특별히 잘못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도면이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네 입력하기가.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다음에 시간 날 때 다시 제대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입력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다 못 맞춰드릴 것 같아요. 누구는 컴퓨터를 잘 하셔서 금방금방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는 제가 보기엔 컴퓨터에 관심이 없으셔서 이걸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할게요. 그냥 제가 임의대로. 자, 다시 프로그램 알파벳 5의 숫자 1번으로 프로그램 생성해 주시고, 아까 저장의 파일 불러온다고 했죠. 저장한 파일 불러오시고요. 저장한 파일 불러오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띄어지죠. 아까 저장했던 게. 맨 마지막에 M02가 있고, 우리가 M05를 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추가로 G50, X150점, Z150점 옆에다가 M05 EOB 엔터 치셔가지고 M05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먼저 프로그램 완료시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완료시키고, 자, 다 되신 분들이 두 번째로 갈 건데, 뭐가 갈 거냐면 재료 설치 갈 거예요. 재료 설치. 재료 설치는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재료 설치는 어디 있냐면 여기. 그리고 이거 다 좀 동영상 촬영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동영상 보세요. 굳이 이렇게 꼼꼼하게 메모 안 하셔도 돼요. 동영상 보시기 훨씬 더 이해 빠릅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요 공작물 설정이라고 있어요. 공작물 설정. 공작물 설정 들어가시면은 요 공작물 설정이나 아이콘 여기 명령어가 뜨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이 재료를 조절이 가능해요. 직경이 몇 파이냐면 55파이죠. 직경. 그 다음에 길이는 100파이 정도 잡아주시고, 55에 100.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물려집니다. 요거 컴퓨터 보기 한번 눌러주시면, 머신 보기라고 써있는데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벗겨져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그 머신 보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축 선택이 있는데, 여기 화살표 거기 XZ축으로 좀 맞춰주시고, XZ로 좀 맞춰주시면은 우리가 가공하는 방향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XZ 그 다음에 머신 보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화면 조절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손 모양 있죠? 이 손 모양으로 누른 다음에 그 마우스 휠 버튼을 마우스 휠 버튼이 아니라 마우스 1번 버튼 왼쪽 버튼이에요.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화면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휠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게 회전이 먹어요. 회전.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XZ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이제 일로 와서 지금 이게 조예요. 조.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조인데, 이 조에 재료가 현재 물려져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좀 뺄 거예요. 뺄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밑에 보시면 클램프 위치 조절이 있어요. 두 번째 거 밑에서 두 번째 걸 눌러주시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살살 튀어나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조절해 주시고 위치를. 그러면은 재료 설치 다 끝난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공구 설치로 가야 되는데, 공구 설치는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여기 툴 관리라고 있어요. 툴 관리. 여기 툴 관리를 보시고 툴 관리 눌러주시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창이 뜨면은 외경 황색 바이트를 잡아 끌어서 드래그죠. 잡아 끌어서 1번에 꽂아주시면 돼요. 설치 다 된 거고요. 1번의 외경 황색 바이트를 잡아 끌어서 꽂아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황색 바이트가 현재 설치된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여기까지 다 됐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원점 잡을 거예요. 원점은 그 공작물 설정 가셔가지고 공작물 설정에 자동 원점 설정이 있어요. 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는 현재 요 점 위치가 맞아요. 요 위치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공구가 딱 달라붙을 겁니다. 이렇게 달라붙죠. 현재 요 위치에다가 G54 세팅 들어가면 돼요. 공작물 잡히게 설정.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마지막 원점 설정을 진행할게요. 원점 설정은 옵셋 가셔가지고 여기 옵셋. 자, 명령어 잘 기억해 두세요. 포지션, POS는 포지션이고요. PROG는 프로그램의 약자고, 옵셋은 말 그대로 옵셋입니다. 옵셋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단에 여기 보면 워크라고 있어요. 워크. WORK라고 있는데 워크 밑에 있는 흰색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G54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이 노란색 커서를 밑으로 내려주시고 G54로 그 다음에 이제 세팅 값 들어가시면 되는데, 세팅은 순서가 잘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먼저 X 눌러주세요. X 그 다음 요 재료의 직경값, 재료 직경값이 얼마냐? 55였죠 아까. 55. X는 55점. 자, X는 55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세요. 툴 매저라고 툴 매저 보고 요 툴 매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매저라고 써있는 건데, 매저가 측정이라는 뜻이에요. 측정을 눌러주시면 여기 지금 요 X 값이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X는 55점 툴 매저 측정. 그럼 X 값 세팅이 끝난 거고, 그 다음 Z는 0. 툴 매저 현재 손가락 모양 있으면 안 누르셔도 돼요. 이거 무시하시고 매저 하면 Z 값도 세팅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원점을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깎을 거예요. 깎으려는 건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은 모드 선택해 보시게 되면 MEM 모드라고 있어요. 에디트 옆에 MEM 모드, 자동 모드, MEM 모드, 그 다음에 프로그램, PROG 버튼.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 위치 확인해야겠죠. 커서 위치. 그 다음에 하단에 사이클 스타트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노스캡 버튼. 얘를 눌러주시면 이게 시뮬레이션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가공이 잘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다시 또 추후로 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해서 끝내는 걸 하겠습니다. 요거는